62세에 은퇴하고 월 국민연금이 120만 원이라는데 이걸로 정말 생활이 될까? 아마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이 어느 정도 꾸준히 들어오니까 딱히 현실감이 안 들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막상 60대가 다가오고 은퇴라는 말이 눈앞에 다가오면 여러 가지 고민이 밀려옵니다. 과연 내 연금이 얼마 정도 될까? 그 돈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은 가능할까? 건강은 언제까지 버텨줄까?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는 거죠. 오늘은 62세 은퇴, 국민연금 120만 원, 대기업 출신 김씨의 처절한 생존기라는 이야기를 토대로 은퇴를 준비하거나 막 은퇴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공감하고 또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구나 하고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에세이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모두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다양한 사례와 함께 건강과 생활 양쪽 모두를 지키는 실질적인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대기업에서 30년 다닌 김씨의 사례. 첫 번째로 우리가 제목에서 언급했던 김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씨는 30대 중반부터 운 좋게 대기업 연구직으로 입사해 60대 초반까지 꽤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셨다고 해요. 본인은 당연히 퇴직 후에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세금이나 대출 상환 등으로 손에 쥐는 돈은 훨씬 적었습니다. 국민연금이야 직장인이라 꾸준히 부었으니 좀 나오겠지 했지만 막상 받아보니 월 120만 원 정도. 물론 자신이 어느 정도 더 준비해둔 개인연금이나 퇴직금이 있습니다만 김씨의 표현대로라면 이 정도로는 매달 통장에서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대요. 생활비 줄이기 회사 다닐 때는 점심 한 끼에도 큰 돈을 쓰고 해외여행도 거의 해마다 갔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다 아껴야 해요. 월세 수익을 노리려 투자해둔 부동산에서도 큰 이익이 안 나니 외식, 쇼핑, 여행 모두 줄였습니다. 건강 유지 김씨는 꾸준히 헬스클럽을 다녔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지금은 공원 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에 가벼운 조깅이나 스트레칭을 하고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 강좌 요가, 탁구 등을 저렴하게 이용하니 돈을 꽤 아낄 수 있었습니다. 소일거리 찾기 기왕이면 전문 지식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에 대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자문위원 형태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일하고 계십니다. 월급처럼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 용돈 정도 벌 수 있어 적자 생활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김 씨의 경우 그래도 막막한 중에도 내가 쌓아온 커리어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직장 생활 경험이 곧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대기업 출신이라는 레이블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했대요. 다만 준비 없이 바로 퇴직했다면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합니다. 결국 미리미리 일자리나 취미생활을 고민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죠. 2. 경력 단절 후 은퇴를 맞은 이 씨의 사례. 두 번째는 이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대 중반까지 부지런히 일하다가 가족 사정 자녀 양육, 부모님 간병 등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그 이후로는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일만 가끔 하다 보니 국민연금을 꾸준히 못 부은 기간이 길어졌죠. 예전에는 어차피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남편도 생각보다 일찍 명예퇴직을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 씨 부부가 합쳐서 받는 국민연금이 약 14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이분들 고민은 남편이 연금을 좀 더 받고 싶어서 연기연금 제도를 쓸까 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결국 그냥 지금 타면서 생활비에 보태기로 했답니다. 주거비 절약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인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아예 집을 줄여서 이사했습니다. 원래 30평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20평대 아파트나 빌라로 가면 전세금이나 월세를 훨씬 낮출 수 있거든요. 지역 커뮤니티 활동 동네 주민자치회나 교회 성당 또는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문화센터, 동호회 같은 곳에 참여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이 씨는 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교습을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아니어도 한 달 생활비에 꽤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생활 패턴 조정 굳이 차를 2대 운영할 필요가 없어져서
차량 한 대를 팔았고 덕분에 기름값, 보험료 등도 절약했어요. 또 외식 대신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기분도 든다고 하네요. 이 씨 이야기를 들으면 은퇴를 앞두고 가정 내 여러 변수를 꼭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경력 단절이 있거나 배우자의 직장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더더욱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씨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재취업이나 기술 습득을 시도해 볼 걸 그랬다고 아쉬워했지만 지금이라도 작은 수입을 만들며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3. 퇴직금 실수로 날린 박 씨의 사례. 세 번째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의 박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씨는 50대 후반에 회사가 구조 조정으로 어려워지면서 퇴직을 당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였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어디에 굴려야 할지 몰라 지인의 소개로 무리하게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대부분 잃었습니다. 60대 초반이 된 지금 박 씨가 받는 국민연금은 약 110만 원. 지출만 맞춰도 빠듯하죠. 그래도 운동과 건강관리는 절대 포기 못하겠다며 도시가스 점검원이나 택배 상하차 알바 같은 일도 매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 집 앞을 오고 가다 보니 힘들지만 오히려 걷는 양이 많아져서 고혈압이나 당뇨 관리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매 관리 박 씨는 분한 감정을 떨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왜 내가 갑자기 퇴직해야 하지? 왜 한순간에 퇴직금을 날려야 했을까? 라는 후회와 분노가 컸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까운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심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자녀와의 협력, 가족에게 무작정 손 벌리는 게 미안했지만 현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녀와 생활비 일부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대화가 되다 보니 지금은 주 23회 정도 손주를 봐주는 일도 함께 병행하고 그 대가로 용돈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계획의 중요성. 박 씨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아무런 계획 없이 퇴직금을 굴리려 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금융 전문가를 만나 상담하고 여러 투자처를 비교해 볼 걸 그랬어요. 당장 눈앞에 허기가 진다고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박 씨 사례는 사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라 더 안타깝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목돈은 내 노후 설계의 핵심 자금인데 무작정 투자에 뛰어드는 건 위험하죠. 한편 박 씨가 요즘 들어 느끼는 행복 중 하나가 오히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니 살도 빠지고 건강이 좋아졌다는 점이라고 해요.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조금씩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결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나요? 막상 은퇴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빡빡하다. 그래도 건강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뭐라도 할 수 있더라. 우리가 60대, 70대 이후를 맞이하며 꼭 기억해야 할 건 연금 액수가 어떻게 되든 건강소득 관계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월 12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직 삶은 길고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등으로 어느 정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 덕분에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고 몸을 움직여서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건 우울감이나 무기력에 빠져서 나는 이제 쓸모가 없구나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주위에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아보세요. 내 경험이 어떻게든 활용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이 있죠. 62세, 65세, 70세 숫자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오늘부터 내 미래를 다시 그리겠다라는 결심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삶의 방향과 품질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분 김씨, 이씨, 박씨 사례처럼 때론 운이 따를 수도 안 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어떨까요? 퇴직 전에도 다양한 일거리를 모색해보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가까운 사람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60대 이후의 삶도 훨씬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막막함에 잠을 설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김 씨처럼 대기업 출신이 아니고 이 씨처럼 자영업도 해본 적 없는데 어쩌지? 라고 걱정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걱정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지역 모임에 나가고 관공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찾아보고 주민센터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몸을 움직이면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생기고 일이 생기고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은퇴 이후에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 나의 건강과 의지가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모두 지금부터 작은 도전과 변화를 만들어가 봅시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은퇴 후 과연 내게 남는 돈으로 살 수 있을까? 특히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졌던 공무원들조차 연금을 믿고 노후를 준비하는 게 괜찮은지 의문을 던지는 요즘 연금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화두입니다. 은퇴 후 공무원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 직접 은퇴하신 공무원분께 매달 받는 연금 금액과 그 실상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노후 계획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이제 그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공무원 연금의 진실 은퇴 후 현실은 과연 어떨까?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란 누구에게나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벌어둔 돈으로 혹은 앞으로 받을 연금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들은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하신 공무원분들의 사례를 통해 공무원 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때 어떤 점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 1 매달 받는 200만 원 충분할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한 김모 씨 65세는 은퇴 후 매달 약 2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삶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이 나오니 안정적일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기본적인 생활비만 해도 빠듯하더라고요. 집 대출은 다 갚았지만 관리비, 공과금, 건강보험료에 식비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요. 여기에 갑작스러운 병원비라도 나오면 그 달은 마이너스입니다. 김 씨는 결국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연금이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례 이 농촌으로 내려갔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은퇴 후 농촌으로 내려간 이모 씨 62세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연금을 받으며 비교적 여유롭게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농촌에서는 생활비가 적게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농사 짓는데 필요한 장비나 자재비,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비까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요. 결국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아내와 함께 농산물을 팔며 추가 소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특히 고정적인 연금이 있다는 건 마음의 안정은 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지는 걸 간과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연금 외에도 추가 소득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례 3 대도시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지만 대도시에서 딸과 함께 생활 중인 박모 씨 67세는 매달 약 25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의 생활비는 그야말로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물가도 비싸고 가끔 딸이 어려울 때는 제가 도와줘야 할 때도 많습니다.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한데 딸에게 보탬이 되려니 남는 돈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 적금을 들거나 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꾸죠. 박 씨는 은퇴 후에는 적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막상 살아보니 돈이 남는커녕 줄줄 새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자녀와의 생활비 분담이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지원 부담이 연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금만 믿으면 위험하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 연금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모두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연금은 기본 생활비의 일부를 해결해 줄 뿐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추가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소일거리,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 등 현실적인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생활비를 철저히 계획하세요. 은퇴 전에는 돈이 많든 적든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된 수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 월별 예산을 미리 작성하고 가계부를 써보세요.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노후 지출을 대비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드는 비용은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외에 개인적으로 저축을 해서 의료비나 장기 요양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병원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 준비가 전부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든 사적 연금이든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소득원, 생활비 절약, 그리고 의료비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보다는 내가 더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노후의 삶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모든 재정적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현실 전문가가 제안하는 노후 대비 전략.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연금만으로 노후를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은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 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노후 재정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힘든 이유를 짚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릴게요. 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연금은 고정적인 수입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1. 물가 상승의 압박. 10년 전 100만 원이면 충분했던 생활비가 지금은 150만 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10년 뒤엔 그 돈으로 지금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2. 예상치 못한 지출. 은퇴 후에는 병원비, 갑작스러운 집 수리비, 혹은 자녀의 도움 요청 등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연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빈번해지기 때문에 의료비는 반드시 대비해야 할 주요 항목입니다. 3. 여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사는 삶은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은퇴 후엔 여가 활동, 여행, 취미생활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출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연금은 이런 여유로운 지출을 충분히 뒷받침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전략, 연금을 넘어선 노후 준비. 공무원 연금이나 기타 연금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 가지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1.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라. 연금 외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하나라도 있다면 노후 재정의 안정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 은퇴 후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나 카페 운영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자본이 적게 드는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 간단한 시간제 일자리나 재택근무로 소득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 취미로 사진을 찍거나 글을 쓰는 활동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돈 되는 일로 연결하는 법을 고민해 보세요. 2. 지출 관리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라. 돈을 더 벌지 못하더라도 현재 지출을 줄이면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효율적인 소비입니다. 고정비 절감,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필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줄이는 절약형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소비습관 점검, 꼭 필요하지 않은 사치품이나 반복적인 외식비 지출을 줄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 계획, 매달 필요한 최소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맞춰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을 투자로 생각하라. 건강은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건강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운동, 걷기, 수영, 요가 등 무리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건강이 재정적 안정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식단 관리, 영양가 높은 식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불필요한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검진, 건강을 미리 체크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의료비를 크게 줄이는 비결입니다. 사례로 보는 성공적인 노후 준비. 사례 1. 퇴직 후 소일거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박씨. 박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며 매달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소일거리를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생활비도 충당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그는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례 2. 지출 관리를 통해 여유를 찾은 이씨. 이씨는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 돈이 모자랄 것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가계부를 작성하며 매달 고정비를 줄이는 데 집중한 결과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지니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더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특히 관리비와 외식비를 줄인 것이 큰 효과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사례 3. 건강관리로 의료비를 줄인 김씨. 김씨는 은퇴 후 매달 약 15만 원을 운동과 건강보조식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큰 병원비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재정 전략이라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은 출발점일 뿐이다. 공무원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의 기본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을 출발점으로 삼아 추가 소득원 마련, 효율적인 지출 관리, 그리고 건강 투자라는 세 가지 전략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재정, 건강한 몸,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행복한 은퇴를 위해 지금 바로 움직여 보세요. 6억 퇴직금, 단 3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가 망한 진짜 이유는? 우리가 평생을 일하고 나면 가장 기대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은퇴입니다. 힘든 회사 생활을 내려놓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노후에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퇴직금이 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를 맞이해보면 이 퇴직금이라는 게 생각보다 금방 줄어들기도 하고 무리해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아직도 내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위기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55세에 6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인생 2막을 향해
출발하는 그에게 처음에는 6억이면 그래도 든든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3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바닥난 통장, 감당하기 힘든 대출이자, 결국은 늘어만 가는 빚.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다가 망했을 수도 있고, 무분별한 소비로 돈을 탕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자금을 지켜내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설마 난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내가 그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계획에 어긋났는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비슷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져보세요. 1.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대규모 손실. 먼저, 은퇴 후 가장 흔히 벌어지는 일 중 하나가 투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 시간을 무기로 삼아 주식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정년까지 회사에서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했으니 이제 내 돈 내 마음대로 굴려보겠다는 마음이죠. 처음엔 소소하게 수익이 나는 것 같다가도 언제든 시장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도 퇴직 직후부터 주식이나 코인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도 아니었고 충분한 공부 없이 지인의 말만 믿고 뛰어들었다고 하죠.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나면 더 공격적으로 투자 금액을 늘렸고 이로 인해 잃은 금액이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결국 여유 자금이 아니라 사실상 노후 생활비 대부분을 투자에 넣었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원금이라도 건지려고 무리수를 둡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이번에야말로 복구하겠다며 재투자를 감행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의 목돈은 일종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안전 자산을 중심으로 분산 투자해야 하고 자신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유행을 타는 투자 종목이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성급하게 전 재산을 걸었다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욕심과 과시욕이 부른 뒷감당 불가 생활비. 두 번째 사례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단지 너무 많이 쓰게 된 생활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퇴직 후 사람들은 이제 회사도 안 다니는데 뭘 그렇게 아끼나?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평생 못 해본 취미나 여행에 시간을 쏟다 보면 지출이 자연스레 늘어나죠. 특히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보상하고자 내 인생도 이제 좀 누려보자는 생각으로 허리띠를 풀게 됩니다. 세차, 해외여행, 골프, 값비싼 취미용품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변 지인들에게 나 아직 건재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도 함께 작용해요. 문제는 이렇듯 큰 돈을 쓸 때마다 매번 현금을 꺼내는 게 아니라 카드 사용이나 할부 혹은 대출까지 끼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자녀에게 큰 돈이 필요해지는 순간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안정적으로 남겨뒀던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훨씬 전에 소비를 통해 거의 소진돼 있었다면 남은 방법은 카드 돌려막기나 추가 대출뿐이죠. 주인공도 어차피 6억이나 있으니 좀 쓰다가 부족하면 다시 일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몇 년간 펑펑 쓰다가 결국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하려고 해도 예전처럼 풍족한 수입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추락하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커집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과시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자입니다. 은퇴 후에는 꾸준히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변동성에 대비한 예산을 정해 소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비라는 건 한번 높아지면 줄이기 훨씬 어렵거든요. 수입이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껏 소비하는 일은 결국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3. 무계획 창업으로 인한 연쇄 파산. 마지막 사례는 퇴직 직후 식당 창업으로 뛰어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내가 사장님 한번 해보자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숙성된 노하우나 인맥,
혹은 오랫동안 좋아해온 취미를 살려 가게를 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창업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 주인공도 퇴직금을 거의 쏟아부어 작고 아담한 음식점을 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요즘은 이게 유행이라더라는 친구의 말을 믿고 메뉴를 정했고, 가게 위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지? 그 정도로 대충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마케팅 전략이나 수익성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계산대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재료비까지 커져서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첫 1년을 넘기기도 전에 운영 자금이 바닥나 결국 가게 문을 닫았죠. 안타까운 건 이미 창업 과정에서 대출을 꽤 많이 받았고 가게를 접으며 나머지 퇴직금마저 거의 소진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가게 매물을 내놓아도 경기 침체나 상권 부진 때문에 권리금조차 제대로 건지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은퇴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극도로 위축된 정신 상태와 함께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됐습니다. 창업은 단순히 할 줄 아는 것이나 관심 있는 분야만으로 뛰어들 일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한번 쓴 자금을 복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시장 조사와 사업성 검토, 재무 구조 설계 등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놔야 하죠. 성급한 창업으로 모든 걸 잃는 건 이제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대에선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에이, 난 저렇게까지는 안 쓸 테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 후 생활의 기본 전제가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고 부모나 형제,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사고나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느 정도 목돈이 정기예금이나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완전히 소비만 하기보다는 소소한 수익이라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혹은 재능 기부의 형태라도 무언가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사회와의 연결이 유지되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상품도 너무 공격적으로 몰아넣기보다는 안전자산과 적절히 분산 투자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챙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퇴직금이라는 큰 돈이 내 손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잠시나마 돈이 많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은 앞으로 10년, 20년, 더 나아가 30년 가까이 써야 하는 삶의 연료입니다. 단기간에 소진해버린다면 그 뒤에 오는 후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합니다. 결국 은퇴 후 6억이라는 자산이 3년 만에 사라진 이유는 계획 없는 투자, 과시적인 소비, 무모한 창업 이 세 가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응하지 못한 준비 부족이 겹치면서 순식간에 자금이 바닥났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나에게는 안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재정 관리에 한번 실패하면 제2의 인생이라 불리는 은퇴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며 그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자기 통제 그리고 끊임없는 공부와 냉정한 현실 판단이 필수입니다. 은퇴라는 시간은 말 그대로 황혼의 휴식이 아니라 한 번 더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안전하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거울 삼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은퇴 자금 운용 계획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금 번거롭고 고민스러울 수 있지만 그만큼 인생의 후반전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확실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많은 이들이 은퇴를 앞두고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며 정해진 연금과 은퇴 자금을 믿고 준비를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편안한 은퇴 생활을 꿈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태국 파타야와 같은 해외 은퇴지에서는 생활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지, 더 나아가 어떻게 한정된 자산으로도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파타야 은퇴 이민이 그 답이 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억으로 파타야 은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복잡하고 불안한 미래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막연하게 준비하거나 주어진 연금과 자산으로 그냥 넘길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게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사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태국 파타야와 같은 해외 은퇴지에서의 생활은 단돈 1억 원으로도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3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생활비 절감, 여유로운 삶.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생활비 절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억 원으로 해외에서 은퇴를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타야에서는 그 1억 원이 충분히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점점 올라가고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은퇴 후 살아남기 위해선 많은 자산이 필요합니다. 집값은 여전히 비쌉니다. 그러나 파타야는 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월세 100만 원을 내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파타야에서는 그 돈으로 고급 리조트에서 살 수 있습니다. 파타야의 한 달 생활비는 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을 모두 포함해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은퇴 후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례 1 예를 들어 60대 후반의 이모 씨는 한국에서 은퇴 후 급격히 늘어난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했고 본인도 은퇴연금으로 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 금액만으로는 편안한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파타야로 이주해 본 후 완전히 달라진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이모 씨는 한국에서보다 월등히 적은 비용으로 넓은 집을 빌려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남는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여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2. 건강한 생활과 여유로운 시간.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한 생활입니다. 은퇴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병원과 건강관리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만 파타야 역시 은퇴자들에게 매우 친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타야에서의 삶은 자연과 가까워지며 스트레스가 적어 건강에 훨씬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태국의 날씨는 따뜻하고 대기 오염도 상대적으로 적어 노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마음껏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죠. 파타야에는 많은 리조트와 휴양지가 있어 자연 속에서 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또한 고급 의료 서비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70대 초반의 박 씨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마친 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파타야로 이주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해변을 산책하고 태국 전통 마사지도 자주 받으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태국의 따뜻한 날씨와 여유로운 생활 덕분에 건강도 회복했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건강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3. 자유로운 생활과 풍부한 문화적 경험. 마지막 이유는 자유로운 생활입니다. 파타야는 은퇴자들에게 단순한 생활의 터전이 아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태국은 풍부한 문화와 자연, 그리고 다양한 지역 사회와의 교류가 가능하여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입니다. 특히 한국과 달리 태국은 외국인에게 매우 친절하고 은퇴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파타야에는 은퇴자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구를 만들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60대 중반의 김 씨는 파타야에서 은퇴 후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국의 전통 무용이나 요리 수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이전에 한국에서는 직장 일에 몰두하느라 자신의 취미를 찾는 것이 어려웠지만 파타야로 이주한 후에는 시간이 많아져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정신적으로도 매우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1억 원으로 태국 파타야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생활비 절감, 건강한 생활, 그리고 풍부한 문화적 경험이 결합된 파타야에서의 은퇴 생활은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고 싶은 당신이라면 파타야는 분명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파타야, 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성, 건강, 삶의 질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깊어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막연하게 준비하거나 주어진 연금으로 그냥 넘길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파타야, 은퇴 이민은 정말 놀라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1억 원으로 은퇴한다고?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1억 원이 파타야에서는 충분히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왜 파타야가 은퇴 후 삶에 있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생활비 절감과 여유로운 삶.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생활비 절감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집값도 비싸고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죠. 반면 파타야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면서도 그 이상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는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만큼 은퇴 후에 경제적인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례 1.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의 이모 씨는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이 커져갔습니다. 월세 100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식비와 공과금도 만만치 않아 매달 생활비가 계속 증가했죠. 이모 씨는 고민 끝에 파타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파타야에서는 월세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생활비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파타야에서 고급 리조트에서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해변을 걷거나 자연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모 씨는 매달 남는 돈으로 여행도 즐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2. 건강한 생활, 스트레스 감소. 두 번째 이유는 건강한 생활과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잘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는 쉽지 않죠. 또한 한국의 높은 물가와 빠른 생활 리듬은 건강에 더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타야에서의 삶은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파타야는 그 자체로 노후 건강 관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단 따뜻한 기후 덕분에 외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해변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태국 전통 마사지나 요가를 즐기기도 좋습니다. 또한 파타야는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 해외에서 온 은퇴자들이 의료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70대 초반의 박 씨는 파타야로 이주하기 전 한국에서 건강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계속해서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고 건강도 악화되었죠. 그러나 파타야로 이주하면서 그는 건강이 회복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파타야에서는 매일 해변을 산책하고 바다를 보며 요가를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매일매일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건강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타야에서의 삶은 그에게 더 나은 건강과 여유로운 생활을 가져다 주었죠. 3. 풍부한 문화적 경험과 새로운 인간관계. 세 번째 이유는 풍부한 문화적 경험과 새로운 인간관계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주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이 자립하고 친구들은 바빠지며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거나 취미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파타야는 외국인 은퇴자들이 많이 이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새로운 친구들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파타야는 태국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60대 중반의 김 씨는 파타야에서 은퇴 후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국의 전통 무용이나 요리 수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신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자신이 즐기는 일을 찾는 게 어려웠다며 파타야에서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김 씨의 경험처럼 파타야에서의 은퇴 생활은 단순히 사는 것을 넘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1억 원으로 파타야, 은퇴, 현실이 되는 이유. 이처럼 파타야에서의 은퇴 생활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여유로운 삶을 넘어 건강한 삶과 새로운 문화적 경험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억 원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생활비가 절감되면서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파타야는 그야말로 꿈의 은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시간과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가 풍부하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누리며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파타야로의 은퇴 이민은 분명히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